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함께하는 2022 제로 DM 스라벨 온라인 캠프 3일째 보건교육 강의를 맡은 보건교사 강유교 강민경입니다. 3일간 교육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강민경 선생님도 보건교사로 근무하며 늘 당뇨병 학생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강민경 선생님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 근무하시며 당뇨병 학생 관리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보건교사들은 학교에서 효율적인 당뇨병 학생 관리를 위해 연수도 운영하고 자료도 개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강민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오늘 보건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일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 강민경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그의 학교 현장의 보건선생님들이 함께 작성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당뇨병의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에서 올바른 당뇨병 학생을 위한 관리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의료 전문가인 보건선생님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서 학생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학생이 학교에서 어떠한 지원과 도움을 받고 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초성 퀴즈를 통해 오늘 수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유튜브를 댓글을 통해서 정답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들은 너무너무 금방 잘 맞출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인슐린이었습니다. 선생님, 인슐린은 어떠한 호르몬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생체 내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며 많은 조직과 기관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네, 정말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데요. 네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글루카곤이었습니다. 선생님, 인슐린보다는 글루카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루카곤은 어떤 호르몬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체내의 혈당의 양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 경우 췌장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간에서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과는 정말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었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혈당값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지러움이나 떨림,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글자이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요. 네, 정답은 저혈당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가 손상되어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혈당이 올라가는 질환이며 인슐린 주사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총 6글자이네요. 이건 숫자가 또 들어가 있네요. 정답은 네, 제1형 당뇨병입니다. 선생님, 제2형 당뇨병과 제1형 당뇨병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제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으로 비만, 스트레스 등에 의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2형 당뇨병이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환경적인 요소, 유전적인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제2형 당뇨병은 식사요법과 운동 이외에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을 사용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은 발생 원인과 기전 그리고 치료가 차이가 있군요. 네. 초성 퀴즈로 간단하게 제1형 당뇨병과 인슐린 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제1형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당뇨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몇 개나 정답을 맞추는지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 선생님과 함께하는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발병할 것을 미리 알았다라면 제1형 당뇨병은 예방이 가능하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정답을 좀 달아주시겠어요? 댓글에 보니까 홍희준 아빠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반가운 이준희 분이네요. 아빠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분이 또 계시네요. 네, 정답은 바로 X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1형 당뇨병은 면역세포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정상 베타 세포까지 파괴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이유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댓글로 굉장히 정답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단 것을 먹거나 편식하는 식습관 또는 비만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 올려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X죠.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1형 당뇨병은 면역세포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의해서 발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당사자의 생활 패턴, 식습관, 체형이나 부모의 양육 방식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단 것을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운동과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많이 했다고 해서 발병하는 것도 아니죠. 선생님 지금 댓글에 보면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뇨가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댓글을 창해 주셨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배가 많이 나온다고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많이 나왔다는 건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조금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당뇨병을 전염시키지 않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당뇨병은 요즘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질환이나 세균 감염에 의한 질병은 아니죠. 네.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는 질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따라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이 크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선생님, 유전적 소인과 관련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1형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에 비해 유전적 소인이 적습니다. 그러나 제2형 당뇨병도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적 요소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생활습관 패턴이 가족들끼리 좀 비슷해서 그런 오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영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또 댓글창에 보면요. 당뇨병 전 단계는 식습관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식습관이나 운동으로 예방이 가능하겠지만 제1형 당뇨병은 아까 처음 문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4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다 맞추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초성 퀴즈와 OX 퀴즈로 제1형 당뇨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죠. 자, 영상을 보셨는데요. 쉽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영상 내용이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댓글 실시간 채팅에 서방산 진흙 두꺼비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식습관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관리를 안 해도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당뇨병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식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생활습관 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저도 느끼는 건데 당뇨병 식습관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건강한 식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이든 아니든 누구나 식습관과 운동을 겸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산 진우 두꺼비님께서 면과 떡과 빵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인데요. 그렇다고 면과 떡과 빵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사실 누구에게나 건강에는 좋지 않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건교사로서 학교에서 당뇨병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지지를 하고 도움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자, 학교에서는 당뇨병 관리에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뇨병 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며 인슐린 주사 혹은 혈당 검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건실은 당뇨병 학생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적절한 장소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학교는 보통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학교는 보건실 안에 프라이빗한 상담실로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당뇨나 이런 처치를 할 수 있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정실에 파티션을 마련하고 혈당 검사나 인슐린 주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건실이 이처럼 당뇨병 학생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성수초 학교의 공간이죠, 선생님. 네, 저희 학교입니다. 네, 정말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네요. 자, 또한 보건실에 이러한 안정실은 다 구비되어 있고요. 대부분 커튼이나 파티션 등으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혈당 검사와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뇨병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도움을 주어서 저혈당 혹은 고혈당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실에서는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혹은 고혈당의 위험에 빠졌을 때 보건선생님은 그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저희 학교인데요. 당뇨병 학생의 관리 물품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위해 이렇게 라벨 작업을 하여 넣어두었습니다. 또한 글루카곤의 유효 기간을 적어두고요. 사전에 미리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물품 등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항상 꼼꼼하게 챙기죠. 보시는 것처럼 안에는 저혈당을 대비하기 위한 포도당 캔디, 그리고 글루카곤, 알코올송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는 보통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비슷합니다. 보관 장소는 일정하게 하고 학생과 담임 선생님과 수시로 확인하며 임의대로 옮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냉장고에는 저혈당 시 사용할 간식을 구비해두고 유통기간도 늘 꼼꼼하게 살핍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학생과 담임 선생님, 그에 관련된 교직원들과 당뇨병 관리 물품에 대한 위치를 공유하고요. 임의대로 위치를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온 보관을 해야 하는 의료기기 등은 이렇게 수납하여 보관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의로 보관 장소를 옮기지 않고 학생과 담임교사 등과 늘 소통하며 보관 장소를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관리 물품들을 보관하고 계시고 또 관련 대상자와 소통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자, 다음입니다. 학생이 당뇨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학기 초에 저희가 보통 보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당뇨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려 도움을 받고 함께 대비해야 하는데요. 또한 당뇨병 학생이 주변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생활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반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 공개는 늘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학교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학생과 관련된 문서는 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관련 교직원에게도 안내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급식의 경우 인슐린을 주사한 당뇨병 학생은 저혈당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 시간을 고려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저혈당이 온 경우에요, 개별 지원 계획에 근거해서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정상 혈당이 돌아오고 만약 점심시간이 1시간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면 추가 간식을 주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식사 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혹시 이런 실제 사례가 많으신가요? 네, 학교에서 저혈당이 발생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급식 시간이 오래 남아 있는 경우는 추가 간식을 주기도 합니다. 학교는 급식 시간이 밤마다 순서가 있는데 보통은 그 순서가 있더라도 이런 경우 먼저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하고요.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 학생 혼자 식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한다든가 해서 항상 식사하면서도 학생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네,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5번째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운동, 체육 활동, 수업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당뇨병 학생은 모든 체육 활동과 현장 학습 그리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이 체육 활동이나 기타 교육 활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죠. 다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활동을 위해 혈당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댓글에도 보는 것처럼 과격한 운동을 좋아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모든 활동을 다 할 수는 있지만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관리 계획이 꼭 필요하겠죠.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학생이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활동 시 담당 교사는 늘 체육활동에 따라 학생의 혈당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저혈당이 의심되면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응급처치 계획에 명시된 대로 처치를 합니다. 네, 홍희준 아버님께서는 학교 생활 중 저혈당에 의해 쓰러지거나 고혈당에 의해 쓰러지는 사례가 많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사실은 저혈당 쇼크나 이런 응급 사례를 저희 이제 보건교사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기억하기로 심각한 저혈당이 온 것은 한 번. 그래서 이제 119에 불러서 병원으로 간 사례가 있고 그 외에 지금까지 거의 없고요. 약간의 학교에서 간식을 통해서 처치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저혈당은 이제 오지만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저혈당 위험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18년 차 보건교사로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당뇨병 학생들이 없었던 경우가 없었는데요. 저도 그 저혈당이 증세가 있었던 경우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의식이 없이 쓰러지거나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6번째인데요. 당뇨병 학생이 마음 편하게 병원 진료를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또는 변결 처리가 된 경우 사실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변결로 인해 입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변결로 인한 결석 시 사실 중요한 것은 수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학습의 보충을 담임 선생님과 논의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결석으로 인한 입시에 대한 영향보다는 학습 결손으로 추후에 어떻게 보충할지 계획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겠죠. 네. 자, 7번째입니다. 시험 등 특수 상황에서 학생의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당뇨병 학생은 인슐린 용량 및 식사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일상과 다른 신체 활동 수준이나 스트레스, 감정의 변화로 학생의 혈당 수준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정한 배려와 기회 제공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이죠. 당뇨병 학생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밖에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배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 학교의 구성원들 중 그중 보건선생님은 특히 학생 및 보호자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당뇨병 관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학생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의료인인 보건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건강한 학교 생활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집과 학교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죠, 선생님. 네, 학교는 여러 구성원들과 어울려 학습하고 교류하는 곳입니다. 집과 학교에서의 당뇨병 관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학교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학교는 여러분의 당뇨병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배려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지지해 줄 거예요. 다만 당뇨병에 대해 여러분만큼 교사나 동료 학생들이 이해하고 알기는 좀 어려워요. 따라서 주변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 소통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자신의 몸 상태와 인슐린 주사에 대해 표현한다면 주변의 이해와 도움을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은 당뇨병 학생 주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당뇨병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제1형 당뇨병의 이해를 돕고 당뇨병 학생을 배려하고 지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저혈당 시 간식을 먹거나 특정한 시간에 혈당 검사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을 주변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교육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변의 인식 개선 교육 또한 필요한 교육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특별하게 당뇨병 관리를 위해 어떻게 학생들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요, 학기 초 건강조사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죠. 그러나 학기 중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이를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등에게 알리고 학교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논의해야 되는데요.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꼭 소통을 해야 합니다. 네,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 현황 파악을 위해 새 학기뿐만 아니라 학기 중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안내하고 협조를 받도록 합니다. 네, 학기 초가 아니라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학생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네요. 아까 학부모님의 아까 홍이준 아버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에 특별하게 요청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아이의 특별히 변화된 상황이나 아니면 학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학교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특별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도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별히 부담 안 가지시고 학교와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학교는 건강증진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학생을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지원과 보호를 하죠. 선생님, 보통 구성원들은 누가 되나요? 네, 구성원은 보통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 정하지만 보통 교장 선생님, 보건교사, 담임교사,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등 학생과 관계되는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구성이 됩니다. 네, 그 안에서 보건 선생님들은 전문가로서 당뇨병 학생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당뇨병 학생 관리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신데요. 그 밖에 학생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은 사실 모두 다 구성원이 될 수 있죠. 네. 학생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생활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구성원들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보호자와 학생이 가능하면 함께 참여하여 학교 생활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논의하면 더 좋겠지요. 네. 근데 그 건강증진부는 그렇다면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선생님? 네,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작성합니다.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또한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한 지원 및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를 갖고 논의합니다. 당뇨병 학생에 대한 존중 및 기밀 유지,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그에 따른 방법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네. 보호자는 학생과 담당 의사와 함께 의료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학교에 제출하죠,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학생 정보나 목표 혈당, 혈당 측정 관련 정보, 인슐린 치료 및 약물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또는 저혈당 및 고혈당의 응급 처치 시 조치 내용이라든지 운동 및 식사 관련 정보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보호자는 당뇨병 의료 관리 계획과 함께 당뇨병 관리 물품을 제출하죠, 선생님. 네. 당뇨병 관리 물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네, 당뇨병 관리 물품은 비상관리 물품과 일반 관리 물품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관리 물품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물품으로 응급 상황 시 개봉하여 사용합니다. 보통 비상관리 물품은 3일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제출하고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충 또는 교환하여 준비합니다. 일반 관리 물품은 비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며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중에 비상관리 물품을 개방하지 않고도 쉽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물품입니다. 네. 자, 각 학교의 보건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요.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 당뇨병 학생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요. 당뇨병 학생의 개별 지원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는데요. 혈당 측정 계획과 인슐린 지원 계획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외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네, 저혈당과 고혈당 시 관리 계획을 세우고 개별 보건 지원 계획을 작성합니다.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이 작성이 되면 문서는 공식화하고 당뇨병 학생을 도와줄 교직원과 공유합니다. 이 문서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변경이 있을 경우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고 수시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아마도 이 당뇨병 개별 지원 계획을 이제 학기 초에 학부모님과 작성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 지원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서류라고 하겠습니다. 네. 학교는 이렇게 당뇨병 학생과 보호자, 그 밖에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을 해서요. 학생이 학교에서 본인의 혈당 관리를 하고 본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는 선생님이 작성하신 개별 지원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와 여러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이 지원 계획 하나만 있으면 저혈당이든 고혈당이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담은 것입니다. 네, 정말 자료가 너무 좋아서 저도 꼭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혈당은 갑자기 발생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 상황이죠. 본인 스스로가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갑자기 발생을 하죠. 사실 저혈당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전문가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저혈당의 기준을 의료계에서는 70 미만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보면 개인마다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는 혈당값은 다 다르더라고요. 일부 학생은 70보다 높은 수치에서도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증상이 시작되는 저혈당의 범위와 증상이 개인마다 다르지만 각 개인별로 일정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개인별 저혈당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혈당을 확인하고 보건센터님과 담임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보통 학교에서는 당뇨병 학생이 저혈당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네,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체 활동을 멈추고 혈당을 측정합니다.
혈당 수치가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에 작성된 저혈당 기준 혈당치 이하인 경우 관리 계획에 따라 저혈당 처치를 합니다. 혈당을 빨리 올려주는 저혈당 간식으로 시판되어 있는 포도당 정제, 과일 주스나 요구르트, 사탕 등을 섭취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유나 아이스크림, 캐러멜, 초콜릿 등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저혈당을 빠르게 치료하기 위한 간식으로 적절하진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점심 식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저혈당이 있으면 저혈당 간식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밥이나 빵 등은 복합당이라 소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저혈당 간식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간식을 섭취 후 15분 뒤에 다시 혈당 검사를 합니다. 혈당값이 70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학생 개인별 목표 혈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일부 학생은 100 이상으로 혈당을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에 작성된 기준 혈당치에 따라 처치를 합니다. 저혈당 응급처치 계획의 기준 혈당치보다 낮으면 이전 단계를 반복하지만 반복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저혈당에 대처를 하는데요. 만약에 혈당이 보통 정상 범위에 왔을 경우에는 식사 시간이 1시간 이상 남은 경우에 혈당을 오래 지속시켜줄 음식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땅콩버터나 치즈가 포함된 크래커, 샌드위치나 초코바, 우유 중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만약 심한 저혈당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거나 명료하지 않으면 억지로 간식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보건선생님이 글루카곤을 주사하고 119에 신고해서 응급 의료 서비스가 도착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글루카곤을 한 번도 주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그렇게 글루카곤을 주사할 만큼의 심각한 저혈당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여러분의 당뇨병 관리를 위해 보건선생님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이 모두 협조하고 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혈당 관리와 혈당 검사 그리고 당뇨병 관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짜증이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인 알베르토 씨는요, 성인이 되어 한국에서 제1형 당뇨병을 앓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한테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자신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서 현재 주어진 상황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기로 하셨대요. 참 자신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태도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생각하기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베르토 씨처럼 그렇게 건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사람을 보통 자존감이 높다고 하죠. 네, 저희도 자존감을 높여서 현재 존재하는 불편 상황이나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 변화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열심히 당뇨병 관리를 위해 노력한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참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당뇨병 관리를 잘해온 대단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인색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나를 위한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떨까요? 네, 다 함께 나를 위한 격려의 한마디 작성해 보면 어떨까요? 시간을 조금 들여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나를 위해 너무나 고생한 정말 나를 위한 칭찬, 응원의 한마디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요. 나 그동안 수고했어.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겨냈지만 앞으로 더 힘내서 해봐. 사랑해. 라고 아프지 말자라고 해주셨어요.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너무나 네. 건강한 태도를 갖고 계시네요. 네. 나를 칭찬하는 한마디 조금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사오정발 산기슬 곰발 냄새님 고생했다. 내 자신아, 남은 인생이 견딘 인생보다 짧겠지만 남은 인생 힘내서 행복하자구나. 남은 인생 아직도 훨씬 더 길 겁니다. 네. 힘내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응원의 한마디를 보내주시네요.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베르토 씨가 축구 선수도 했었고 몸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줄은 모르셨다고, 내색하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여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댓글도 주셨습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나에게 운동 열심히 하자. 운동이 싫어도 내겐 좋은 거야. 운동 많이 하고 아프지 말고 비만도 없애고 힘내서 해보자 내 자신아.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배만 나와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운동도 자꾸 하면 좋아하게 돼요. 조금만 더 노력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춘기부터 1형 당뇨를 겪고 힘든 적도 많았지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한 태도로 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영희야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느끼는 게 있네요. 네. 자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지금처럼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희주 아버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이 아빠가 행복해야지 이준이도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건 없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검사를 해야 될까?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나 존재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죠. 특별히 내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소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장점이 더 클 수도 있고 단점이 더 클 수도 있겠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장점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장점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좀 근력과 체력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식이나 면, 떡,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위염이나 소화기계 문제 쪽이 좀 빈번한데요. 근데 저는 장점이 꾸준함은 있고요. 아직까지는 열정이 그래도 좀 가득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안 되겠다 싶어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저의 이 꾸준한 성격과 장점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발전하는 모습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력과 체력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성장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단점도 인정하며 나의 장점으로 부각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모습 참 멋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긍정적인 건 무엇이고 그것으로 또 아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작성했던 것처럼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단점도 있을 거고요. 장점도 있을 텐데요. 나이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하면 아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한번 댓글로 좀 달아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진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학교에서 정말 보건교사로서 최대한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형 당뇨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도 주셨고, 중간에 나왔던 동영상을 보면서 누구 탓도 아닌 그냥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주셨네요. 네. 이 댓글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제1형 당뇨병 학생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두님. 잘 드신대요. 잘 드시는 장점이죠. 뭐든지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파도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신대요. 긍정 에너지.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 에너지가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웃음으로 치유하는 힘. 정말 웃음 중요하죠. 생각이 깊으시대요.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좀 짧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러운 장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지신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다양한 취미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제시카 알바님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코송이님 늦게 들어왔네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아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니요. 요즘 사실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에 여러 선생님 중에서도 저는 보건교사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입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다양한 취미가 있다고 해도 사실 당뇨병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사춘기의 당뇨병 학생들이 갑자기 닥친 정신적, 신체적인 변화로 당뇨병 관리에 소홀하거나 부모님과 당뇨병 관리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갈등으로 제대로 당뇨병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건강상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네, 자신을 돌보는 일은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책임감 있게 나를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춘기의 변화가 당황스럽겠지만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보건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도움을 요청해서 건강하게 사춘기를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서방산 진흙두꺼비님 같기도 한데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당뇨 학생이 있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6학년 때 우리 학생이 사춘기를 굉장히 세게 앓으면서 인슐린 주사도 거부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저하고 한 2주간 매일매일 상담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잘 돌보겠다는 다시 마음가짐도 다시 갖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학생하고는 그래서 의리가 그냥 보건선생님하고 의리 끈끈한 그런 학생과 제자 사이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졸업을 했지만 지금까지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서 보건실에서 많이 울기도 했던 친구인데요. 속 시원히 같이 대화도 하면서 당뇨병 관리를 그래도 놓지 않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또 사춘기를 또 잘 겪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학생이 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뇨병은 평생 관리하는 건강 문제죠. 따라서 꾸준히 내 몸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처럼 하루, 일주일, 뭐 한 달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때로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오히려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식이나 식사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한 당뇨병 학생들이 금지해야 하는 음식은 별로 없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인가입니다. 네, 설탕을 포함한 간식에 대해서 제약은 없지만 다량의 단 음식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간식을 먹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에 따른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현대사회는 누구나 생활습관병을 조심을 해야 돼요. 따라서 식단 관리와 운동은 사실 누구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식단 관리는 당뇨병이 있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꾸준히 나의 건강을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선도주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성원 안에 보건 선생님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당뇨병 학생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보건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건 선생님과 소통하며 건강한 학교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건 선생님이 여러분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강민경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